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현금 5억 원을 집 장롱에 정해놓고 있었다고 실토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까도남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까도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측이 집요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 김 후보자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느냐입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받은 세비는 모두 5억 1천여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추징금 6억 2천만 원, 카드 사용료 2억 3천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아들 코넬대 학비 2억 원, 그리고 생활비 등을 합치면 최소 13억 원 정도가 쓰였을 것으로 야당 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8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 아들 학비는 전처가 감당했다 하더라도 최소 6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자금 출처 소명과 자료 제출 등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는 19일 JTBC에 출연해서 최근 5년 동안 세비 외에 5억 원 전후의 수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 조의금도 있었고 또 출판 기념회를 2번을 해서 통상적으로 자신의 연배 정도의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 수입이 불투명하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답변이자 자백을 한 셈입니다. 김 후보자의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없으니 둘러대는 것일 수도 없지 않습니다. 무슨 증빙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집에 정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썼다니 무슨 수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뇌물죄 처벌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자금 출처를 만들어 6일을 넘긴 뒤 총리가 되면 적당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 좋은 김 후보자가 국리 끝에 찾아낸 묘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덜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의 낭인 생활 끝에 국회에 다시 입성해 출판 기념회를 2번 열었다면 실제 수억 원대의 돈을 모았을 가능성은 큽니다. 출판 기념회 돈은 정치 자금으로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금 방법입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 장소에 지폐 개수기를 갖다 놓고 돈을 세는가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전직 모 정치인은 민주당 인사입니다. 카드 결제기를 비치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돈 봉투는 마대에 담아서 집으로 운반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설사 김 후보자의 말이 맞는다 해도 지저분한 빌린 돈 의혹의 미스터리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김 후보자가 은행에 예금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얼마인데 왜 집에 두고 있었을까요? 아마 돈을 은행에 예금해 두면은 강제 추징을 당할까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낭인 생활을 하면서 1억 원 정도의 추징금을 갖고 자녀 추징금 6억 2천만 원은 국회의원 세비로 갚았다고 합니다. 김 후보자는 수억대 현금을 장롱에 갖고 있으면서도 2018년 사업가 겸 스폰서 강신성 씨 등 11명으로부터 빌린 돈 1억 4천만 원은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총리 지명 후 이 문제가 터져서
이슈가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은 겉으로만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처럼 했을 뿐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5년간 빌리기로 했지만 그동안 이자도 한 푼 준 사실이 없고 당사자 모두 원금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 어떤 성격인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후보자는 아직까지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5억 원의 현금을 공직윤리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강연료 행사비 등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액수는 고작 620만 원의 전부입니다.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매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해놓고 다른 공직자들의 허위 재산 신고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그 자체로 낙마사유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부동산 명의신탁, 차명대출 등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똑같은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면서 김 후보자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더 결정적인 문제는 경조사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수많은 사업가, 공무원, 후원자,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돈을 냈을까이다면서 출판기념회도 책은 한두 권 가져가면서 수백만 원의 봉투를 주고 갔다면 증여세, 탄루 등 법적 문제가 뒤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 의원은 부실검증을 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오늘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난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에 대해서 5억 얼마인가 될지 6억일지 모르겠지만 제출할 자료를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다 소명이 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제 김 후보자의 수많은 비리 의혹의 실체를 밝힐 책임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 국힘의 무딘창으로 과연 김 후보자의 철벽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권력 1인자, 2인자의 닮은 꼴 행각입니다. 이 대통령이나 김 후보자 모두 전과 4범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전과 2범입니다. 이재명 정권 5년에 국정청사진을 짜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는 전문가 뺨칠 정도입니다. 그것도 수사해 보면 거의 범죄 수준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자금 출처 규명이 막히니까 5억여 원을 장롱에 두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런 회피수법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좌파들의 전형적인 범죄 면탈 수법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2022년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도 집을 압수수색하자 장롱에서 3억 원의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도 노 전 의원은 출판 기념에 남은 돈, 부친 조의금 등을 모아둔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021년 대선 기탁금 논란이 일자 2019년 3월 1억 5천만 원, 10월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두었다가 모친 상태 받은 조의금을 보태서 3억 2천여만 원의 기타금을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은행에 두었으면 이자를 받았을 텐데 왜 구태여 현금으로 찾아서 장롱에 두었을까요? 장롱이
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것입니까? 이 대통령은 이렇게 현금을 찾아서 장롱에 두고 있으면서도 2019년 같은 해 10월에 현 이한주 국정위원장에게 아파트 건저당을 설정하고 5억 원을 빌립니다. 2억 원을 장롱에 두고도 5억 원을 빌렸다 갚는 수상한 금전 거래. 이해가 가십니까? 특검이 3개나 발족했는데 맨 먼저 민주당 정치인들 집에 있는 장롱부터 뒤져서 돈 뭉치부터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좌파들은 도덕성이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좌파들은 말만 좌파이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위아래가 똑같은 정말 부패 찌든 좌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